저희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볼까요? 나 뭔 얘기 하려고 준비하는데 까먹었어. 그러면은 어, 저부터 네. 하면 저는 일단 좀 당분간 그 직업을 내려놓고 쉬기로 했습니다. 팟캐스트에 집중하는 걸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 안 다니면서 돈을 벌 수는 없나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이 좀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싶어서 직업을 정했다기보다 그냥 당장 돈을 벌어야 돼서 이런저런 선택들을 했는데 이제 그게 내가 인생을 너무 뭐라고 해야 돼? 수동적인 거랑 좀 다른데 내가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나? 직업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한 4년 차쯤 되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번 주에는 다시 공부를 한 해 많이 했는데 그것도 계속 생각해봤을 때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우선은 싹 다 정리하고 좀 자아성 차리시기를 빌는 것으로. 세 달 정도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좋구만. 나 어제 매드맥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봤는데 괜찮았어. 아냐 테일러 조이와 크리스 햄스워스의 조합이 아주 그냥. 크리스 햄스워스는 저번에 토르로 아주 그냥 이미지가 완전 박혀 있었는데 그게 이번 영화에서 되게 이미지를 많이 탈피하게 된 것 같아. 되게 성공적인 이미지 변신인 것 같아. 매드맥스가 대충 어떤 내용이죠? 매드맥스가 이게 세상이 한번 망하고 난 다음에 황무지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고독한 사람들의 투쟁적인 이야기. 음,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좋네요. 되게 많은 현대의 게임들의 영향도 많이 준 것 같아. 저는 매드맥스 시리즈를 한 번도 안 봐서. 진짜? 예. 어, 근데 그런 시리즈는 약간 한 번 안 보면 계속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해리포터 이런 것도 안 봤어요. 근데 이번은 그냥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독립적인 이야기라. 보시는 분들 항상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렇구만. 괜히 손이 안 가는 음. 게 있어. 근데 약간 그 전편보다는 약간 아쉬운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전편보다는 좀 CG가 많이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조지 밀러 감독이 한 이제 최근에 전에 나오는 매드맥스는 그 거의 CG가 없이 스턴트맨들의 직접 액션으로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지 되게 실감나는 액션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CG를 좀 많이 써가지고 그런지 약간 전작보다는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었다. 근데 뭐 내용은 되게 좋았고 오페라 보는 느낌이었어. 좀 오페라요? 응. 좋네요. 그래서 영화 본 얘기 응. 하셨고 저도 그냥 지냈는데 고민이 필요하다. 인생에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됐고 예, 돈을 좀 모아둘 걸 그랬어요. 아무튼 저희 계속 그래서 꾸준히 이번에 엊그젠가 그거 뭐였죠? 그 주제가 뭐였죠? 엊그제 올린 거 우리 뭐 올렸지? 최상병? 최성문 다음에 예. 저기 뭐야? 너덜트 영명 논란. 걔는 또 반응이 뜨끔미지근 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이런 식인 것 같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명씩 이렇게 오르다가 영상 하나 잘 되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바닐라님께서 약간 유튜브 평론 비스무리한 걸 하면 어떨까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그런 현상들을 그것도 사회 현상이잖아 사실 어떤 유튜버가 인기를 얻는 거 혹은 뭐 나락에 간 거 이런 거 뭐 다 사회 현상이니까 재밌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파일럿으로 우리 지금 백상예술대상 후보 아쉽게 수상은 못했지만 후보까지 갔던 전 이말년 현 침착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그래서 좀 해볼 만한 얘기는 대체 왜 이 40대 털보 아저씨의 이
현 세대가 열광을 하는가. 제가 옛날에 이디야 카페 이디야에서 거기 이게 앞에 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말년 시리즈? 아니요. 그냥 그 이디야에 관한 책이었는데 책 제목이 왜 젊은 세대는 이디야에 열광하는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디야 사람들이 많이 안 가잖아. 아니 근데 그때는 많이 가던 때긴 했는데 그렇다고 열광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거를 좀 따면은 왜 이 세대는 침착맨을 열광하는가 하면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 수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거는 굳이 침착맨이 스스로 뭔가 팬덤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해보려고 억지로 안 했다는 거.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구미에 맞춰 나가는 어떤 취향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침착맨이 다른 이제 유튜버들과 차별화된 지점은 약간 그런 것 같았어. 그 막 뭐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뜨고 그러면은 막 팬명 정하고 약간 이런 그런 뭐랄까 자기네 팬덤을 조직화하려는 어떤 인위적인 행동을 막 하고 그러잖아. 근데 침착맨은 굳이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지. 그죠. 그 약간 팬 이름 이렇게 어떤 방송 나가면 팬 이름 뭐라고 하냐. 사실 이런 게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침착맨은 딱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뭐 한국인 전문 유튜브 시청팀 개청자 뭐 그런 그게 사실 이제 침착맨이 이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팬들과의 어떤 소통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어떤 이름들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다 진짜.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일 사람들 좋아하는 부분은 꾸미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해야지 혹은 뭐 내가 어떤 의도로 가지고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오늘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내일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고 뭔가 근데 사람들이 짜장면보다 짬뽕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많은 유튜버들은 그러면 짬뽕을 먹는데 또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좀 그런 게 있죠. 그 하다못해 막 누워가지고 방송하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라이브는 안 보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만 보는 중인데 보면은 확실히 그런 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에 따라서 그 시청자의 시청자래 저기 조회수가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진짜 막 연걸전 같은 거는 조회수 진짜 안 나온단 말이야. 옛날 거기도 하고 이제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맨은 그 지가 하고 싶은 거를 물론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한다. 상대 뭐 어떤 게 해야 조회수가 잘 나올지를 생각은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가 첫째 순위는 아니고 내가 어떤 걸 해야 재밌게 할 수 있을지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본인은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사람이 참 꾸준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방송을 하고 막 어떤 컨텐츠들을 연구를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개씩 잘 터지는 게 있고 혹시 바닐라님은 침착맨 뭐로 입문하셨어요? 나 맨 처음에 뭘로 봤지? 나는 하스스톤으로 본 것 같은데 제법 찐 유저네요. 돌게임 할 때 봐가지고 아마 아프리카에서 한창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영상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본 것 같아요. 꽤 오래되셨네요. 저는 그 존재는 이전부터 알았고 그냥 영상 올라오는 거 가끔 보다가 좀 진짜로 보기 시작했다고 할 만한 건 침펄토론인 것 같아요. 침펄토론이랑 왕날편. 나 왕날편 오히려 잘 안 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찐팬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콘텐츠. 이게 화면이 안 나오고 그냥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좀 뭐 잘 때나 듣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삼국지 시리즈 이런 거는 약간
수면용으로 틀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왕날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각 잡고 본다기보다는 진짜 설거지용으로 그냥. 그렇죠. 그래서 왕날편 틀어놓고서는 뭐 작업할 거 있으면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게 참 재밌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실 그런 노력을 하긴 하는 것 같아.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시스템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뭐 1, 2년 정도지 않았을까?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본인이 그때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침착맨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처음 몇 년은 그냥 자신의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떨어지지. 할 얘기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건데 확실히 그 전에 자기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 좀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침착맨이 사랑받는 이유랑 기안84가 사랑받는 이유가 저는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른데 둘은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약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솔직함인 것 같아. 뭔가 근데 이제 침착맨은 약간 어떤 정제된 솔직함, 뭐 자기 딴에는 정제됐고 약간 일부러 좀 경박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지금부터 무례할 겁니다라는 어떤 액션을 하고 무례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떤 그래도 정제된 느낌이 있는 솔직함 이런 게 있고 기안84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생짜 야인지 야생인. 그래서 뭔가 그 비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착맨은 사실 호불호가 있는 느낌은 아닌데 기아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좀 호불호가 있는 캐릭터였잖아요. 나도 기아는 잘 안 봐. 근데 그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기아는 진짜 그냥 벌거벗은 사람인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침착맨이 좋아하는 건 전 그런 것 같아요. 침착맨을 좋아하는 건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행동을 못 하고 막 그 접어 사건 아세요? 접어? 네. 뭐 저기 샌드박스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방송 켜갖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사회 관념으로 보면 막 이번에 뭐 민희진 관련해서 뭐 탄원서 써준 것도 그렇고 탄원서 쓰고 그거 해명할 것처럼 해놓고 5시간 동안 노래방이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사회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좀 저건 아니지 않나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막 엄청 선 넘는 행동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대신 충족하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침착맨이 막 하는 것처럼 보여도 확실히 선을 넘지는 않지. 그 뭐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좀 선 넘었는데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은 잘 안 하고 근데 그나마 그런 어떤 뭐랄까 난 이거를 침착 찌리릿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감각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 맞아. 스파이더맨의 진짜 찌리릿 스파이더 센스처럼 그런 것들이 되게 뛰어난 것 같고 일례로 하나 느꼈던 게 예전에 침착맨이 광고를 하나 받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리니지 광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민심이 아주 그냥 살벌했죠. 살벌해가지고 진짜 그때 그 침착맨이 진짜 자기도 이제 돈 받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래도 분량은 뽑아내긴 뽑아냈는데 그래도 뭔가 눈치를 보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뭐 그런 침착맨의 나락감지 센서가 되게 좀 촉이 좋다. 여태까지 뭔가 나락을 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또 뭐 예전에 그 윤서인 아저씨가 막 침착맨 디스한 것도 그렇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 막 구설수에 올라갈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처를 되게 잘했다. 그런 이런 초심을 잘 지켜나가면 침착맨이 진짜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근데 내가 이 유튜브랑 이 레거시 미디어 방송국
공중파 방송국들 간에는 확실히 어떤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적 그렇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나는 유튜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지점들은 그런 리스크 관리의 문제일 것 같아. 그래서 나락간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노래하는 코트도 약간 이런 노래하는 코트 그 양반이 뭐 코인 때문에 나락갔나?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여러 문제들을 일으켜서 이제 나락간 유튜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은 대부분 유튜버 개인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하는 그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침착맨은 그런 부분이 되게 뛰어나다. 사실 이게 유튜버도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영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예인도 그냥 개념적으로는 인플루언서잖아요. 근데 연예인이랑 우리가 보통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연예인들은 육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좋아,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어떤 그 가이드를 가진 상태에서 대중에게 노출되는데 오히려 이런 어떤 유튜버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대중한테 노출되고 뭐 MCN에 붙긴 하지만 사실 MCN은 소속사에 그러니까 진짜 소속되어 있는 회사지 뭔가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런 데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뭐 진자림이나 뭐 오킹이나 이런 어떤 구설수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다? 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서 어떤 전문 레거시 미디어에 노출되는 연예인들은 기본적인 관리가 되는데 그렇죠. 얘는 일단 지가 지르고 보니까 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의 진짜 유튜버들의 과제는 그런 리스크 관리 문제가 아닐까. 이번 MCN들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게 이게 MCN이 그럴 수가 없는 게 침착맨도 MCN 나왔잖아요. 샌드박스. 근데 MCN 자체가 그런 힘을 가지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소속사가 힘이 있는 이유 그러니까 그 엔터테인먼트가 힘이 있는 이유는 이 연예인들은 이 엔터테인먼트 덕분에 연예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막 그런 부당 계약이나 뭐 몇 년을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이런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사실 MCN 같은 경우는 이미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컨택해서 우리랑 협업 관계를 맺지 않을래? 로 이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푸시가 들어가기가 어렵죠. 푸시가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식의 기획을 해야지 약간 컨텐츠나 이런 거를 기획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뭐 조언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푸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나가. 왜 니네랑 안 해? 내가 왜? 그래서 실제로 되게 유명하더라도 그 유명하고 제법 팔로워가 있더라도 MCN에 속하지 않는 유튜버들도 많고 치버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속했다 나오는 데도 많고 그럼 뭐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거지 뭐. 그쵸. 그래서 매니징 해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긴 하겠다. 그리고 약간 이 유튜버들은 사실 젊은 나이의 대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뽕? 뽕 내가 오라. 위험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겠죠. 내가 하면 다 잘 돼. 이런 건 리스크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경영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되게 꼰대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확장되면은 예전에 이제 블리자드도 그랬지만 뭐 이제 개발자 출신들이 이제 창의적으로 뭔가 게임 만들어가면서 확장해 나가다가 조직이 커가면은 이게 경영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외부에서 이제 숫자놀이 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직 관리를 하게 되면서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약간 몰락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CN도 약간 그런 지점에서의 균형을 좀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미래적인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콘텐츠가 확장되는 것도 좋긴 좋지만 이게 그렇게 막
확장되다가 이제 뭐 수많은 나락을 간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나락을 가게 되기 전에 어떤 관리나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너무 과해지게 되면은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거를 제한하게 되니까 이런 지점이 있어서 뭔가 이제 선행 사례들 같은 거를 많이 분석하면서 균형 잡을 수 있는 지점들은 잡아가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미래의 MCN들의 좀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MCN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아니고 막 뭐 계약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선 갑을 관계가 아니고 어떤 개인 방송 콘텐츠를 같이 컨설팅하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아마 뭐야 유튜버들의 MCN 쓰는 거는 외부 일정 관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이걸 기획을 뭐 같이 해보자거나 이런 역할을 MCN이 하지 실제 매니징 역할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MCN이 아니게 되는 게 되겠구만. 그렇다 보니까 MCN을 굳이 안 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MCN의 역할은 어떤 외부 일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매니저의 역할. 그러니까 이 매니저라는 건 그냥 일정 관리, 뭐 광고 뭐 들어오고, 막 뭐 이런 거에서 사실 수익을 나눠 갖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연예인이랑 다른 게 연예인 같은 경우는 내가 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방송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할 때 알려주는 역할이 엔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엔터사의 힘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애초에 MCN 같은 경우는 이미 혼자서 잘하고 있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그 협업을 맺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뭐 퍼센테이지 문제나 어떤 이 사람의 이미지 관리에서 힘을 쓰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MCN 사업이 실제로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그 경영적으로. 하긴 샌드박스도 계속 적자 보고 있잖아. 근데 그게 이런 리스크 관리를 MCN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그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니네 내가 뭐 1만 구독자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까지 이거 계약해가지고 콘텐츠 시킨 대로 해 하면은 할 수도 있겠죠. 만약 우리가 목적이 그런 게 있다면. 월급이야 잘 좀 벌 수 있지.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미 막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 받았어. 근데 MCN이라고 와가지고 야 니네 컨텐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뭐 너무 그런 발언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은 걔네랑 일 안 하죠. 예. 근데 MCN이 이런 학고를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이미 잘 된 애의 돈을 빼먹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 않다. 그럼 MCN들 앞으로 다 망하겠네? 그건 모르죠. 근데 막 그건 약간 이런 거야. 배민이나 톱스 이런 데도 재무적으로 사실 엄청 안정적이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당근도 흑자 전환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뭐 블라인드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배민 망하겠네. 약간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여서 그건 또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아마 더 생기긴 어렵지 않을까? 이미 포화 상태다. 근데 사실 지금 한국 사람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지금 5천만인데 거기서 막 200만, 300만 유튜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힘들지. 그쵸. 아니 뭐 한국어가 진짜 전 세계 공용어로 막 쓰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아무리 요새 뭐 K 모시기 막 이러지만은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잘 나간 유튜버들은 막 영어 자막도 넣고 막 그러잖아. 그쵸. 결국은 글로벌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따효니 아세요? 따효니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이미 있어. 그 학고들을 키우려는 그 움직임이 있는데 따효니도 이제 MCN 대표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하려는 게 그런 거 하려는 것 같던데 역캠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키우는 거? 약간 뭐 QWER이나 뭐 왁타버스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건가? 그죠. 근데 이게 QWER도 좀 달라. 왜냐면 QWER도 이미 유명한 애들 됐고 한 거잖아요. 근데 따윤이가 하는 거는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이미 있지만 이 MCN 구조, 이 유튜버 생태계에서는 막 누구지? 곽튜브 이런 애들은 진짜 밑바닥부터 키워주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은 너무 소수 작은 그거고, 이 MCN이라는 거는 계속 말하지만 이미 잘하는 놈을 약간 빨아먹는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그 성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 그리고 MCN도 약간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확장을 하려면 MCN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뭐 당장 저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익이 나와. 우리가 뭐 한 달에 그래도 200은 나와야 되겠지. 한 달에 이걸로 200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 생계를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이거 400으로 만듭시다. 하고 이제 이거 광고도 받고 이제 녹음하는 횟수도 올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편집자도 따로 구해야 될 테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사에 초청이 돼, 뭐 아니면 뭐 합방을 해, 이러면은 그 스케줄을 관리하는 어떤 매니저도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퉁쳐서 MCN이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역할을 MCN이 없으면 못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네, 자체적으로 직원을 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MCN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출을 내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다른 주제인데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해? 요새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유튜브 채널 되게 많이 만들고 거기서 막 옛날 드라마들 같은 것도 많이 상영하고 그 외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뭐 워크돌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대의 자본이 들어간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유튜브로 만들잖아요. 뭐 엔드로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랑 일반 이제 진짜 개인 유튜버들이랑 경쟁 구도가 점점 만들어지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경쟁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 이거는 유튜브 한정으로 하면 유튜버들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한정이면. 왜냐면은 약간 제가 얼마 전에 40대 분들이랑 술을 먹으면서 알게 된 게, 이 사람들은 곽튜브, 빠니보틀 같은 사람들을 레거시 미디어로 접했어. 뭐지? 그 지구마블인가? 그런 것들을 접하고 막 덱스도 막 그런 걸로 접했어. 태계일주 이런 걸로. 근데 당장 저희 세대만 해도 그냥 저희는 사실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지구마블 같은 거 잘 안 보지. 뭐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곽튜브나 빠니보틀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보지 이제 그걸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레거시 미디어의 정제된 느낌을 보진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유튜브 한정으로 하면은 그게 좀 더 유튜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이 감성 자체가. 유튜브라는 전장은 이미 개인 유튜버들한테 유리한 전장이다. 그리고 약간 그런 저도 막 그 뭐지? 워크돌이 원래 뭐였지? 워크맨 이런 것도 보다가 결국 안 보게 되는 게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만드는 유튜브는 패턴화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그 워크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성규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하다가 더 이상 그게 안 되니까 뭐 워크돌도 나오고 뭐 뭐도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 그런 레거시 미디어의 장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좀 자본을 좀 더 투여해서 때가 좋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 워크맨도 안 보다가 다시 보게 된 게 그 오해원이 너무 좋더라고. 맞아요. 약간 그렇게 뭔가 좀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이제 레거시 미디어 시스템 안에서 계속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 그런 지점은 이제 그런 거대 기획사라고 해야 되나, 거대 자본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 맞는데 그래서 양질 콘텐츠를
줄 수 있다 맞는데 사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도파민이거든요. 정제되지 않는. 그래서 막 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혹시 룩삼 아세요? 룩삼이라는 지금은 막 음악 리뷰하고 이런 스트리머가 있는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으시는. 그래서 처음에는 하스스톤 전 프로게이머를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제 그런 요즘에는 막 실제로 음악 프로그램 MC도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룩삼이? 예. 오 대박.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약간 래퍼들 대상으로 하는 토크쇼 같은 것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처음에 룩삼 방송을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되게 욕할 거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면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제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침착맨을 봤을 때도 어떤 정제되지 않은 그런 무례함, 어떤 생각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레거시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 헛소리를 용납할 수 없어.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궤도라는 그 과학 크리에이터가 그 유퀴즈에 나가서 이제 헛소리를 했는데 약간 그 조세호랑 유재석의 느낌이 이거를 받지 못하고 얘가 지금 뭐라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맛있게 못 봤더라고. 그러니까 리액션이 별로 좋지 않았다. 맛있게 못 받아. 근데 침착맨이나 막 다른 유튜버들 불러가지고 하면은 하다못해 아니면 본인 유튜브에 연예인을 부르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환경이 구축이 돼서 맛있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자리에서는 이게 맛있게 이게 받아지진 않더라고요. 나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나영석 같은 케이스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난 나영석 PD의 컨텐츠를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밑바닥 지하 투기장에 내려와서 어느 정도 지금 뭐랄까 경험치를 쌓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좀 슬슬 대등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나영석은 사실 이 유튜브 생태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침착맨한테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침착맨의 방송 스타일 되게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은 그냥 방송에서 하던 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 유튜브에 맞는 뭔가 그냥 유튜버를 갖다 쓸 뿐인 거지. 약간 이 어떤 방송 컨텐츠의 컨셉이나 전체적인 기획이 유튜브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방송에서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내가 왜 자꾸 레거시 미디어 편을 약간 드는 느낌이 드냐면은 약간 예전에 오킹이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킹이랑 이경규랑 같이 같은 화면에 나왔던 적이 있어. 거기서 오킹이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적으로 찍으려면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 절반은 다 잘라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막 당당하게 막 얘기하면서 유튜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 되게 많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오킹 지금 날아갔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누가 과연 이 유튜브 시장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승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공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오킹이 날아간 거는 방송적인 거긴 보다는 그냥 제가 거짓말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임창정 날아간 거랑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한지 모르겠어. 더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침착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왔네. MCN의 구조에 대해서 뜯어보고 있었어. 제일 좋아하는 침착맨 콘텐츠가 뭐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니까 먼저 해주세요. 뭐가 있을까? 난 삼국지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나는 그 뭐랄까
고전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사자성어, 고사성어 설명하는거나 뭐 인물 설명이 하는거나 뭐 나는 그것도 되게 오리지널 컨텐츠 중에 그 인물 사전, 침펄 인물 사전 있잖아요. 나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개념들이나 이야기를 침착맨 본인의 스타일대로 풀어나가는 콘텐츠가 난 되게 좋더라고. 나무 위키 있는 콘텐츠도 되게 좋고. 아니 저는 침펄 인물 사전도 그러니까 어떤 멋스러움을 끼얹으니까 나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 그냥 진짜 평소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일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쪼로를 앉아서 침터뷰하고 이거는 그냥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날것의 어떤 재미가 있는데 이거를 방송 기획적으로 막구를 짜니까 손이 잘 안 가더라고. 너무 TV 방송 같고. 그래서 막 저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이거는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이 나와야 재밌지. 막 가끔 뭐 뉴진스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 편 안 봤거든요. 안 봤어. 그러니까 내가 침착맨한테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나는 보긴 봤는데 뉴진스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이 침착맨이 뉴진스에 대해서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할까 이런 게 꽂혀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는 뉴진스를 막 좋아하진 않아서 그 아이브 편은 봤거든요. 근데 아이브는 좋아해가지고. 근데 역시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아이돌이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못하고. 나는 그 댓글에 보면은 이제 타임라인별로 무슨 헛소리를 했나 정리해주는 댓글 미수들이 있잖아요. 난 그 사람들 거 보고 봐. 아 저는 한동안 제일 좋아했던 거는 궤도 나오는 거였고 그리고는 약간 영화 설명회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 어떤 그 창작물 설명회 이런 거. 영화 설명회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윈터 솔저 설명회가 제일 재밌었지. 무려 몇 가지 영화를 스포일러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비유를 또 되게 찰지게 들잖아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신세계의 엘리베이터 씬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비유들이 난 진짜 어떻게 하면 저런 비유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침착맨은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게 전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약간 신우석 감독이 한 말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사람들은 기존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저거를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얘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침착맨은 그냥 본인의 안에 있는 지식과 본인의 감각으로 걔를 이해한 다음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얘기가 좀 타율이 좋아. 허무맹랑하게 들리진 않는 거야. 뭐 가루 삼겹살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교수님들이나 이런 지식인들이 그런 리액션, 그런 어떤 헛소리를 되게 잘 받아주시더라고. 맞아요. 진짜 약간 보다 보면은 침착맨들 대학원생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근데 진짜 침착맨 같은 질문, 그러니까 나는 되게 본받아야 되는 삶이라고 하면 너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유키즈에 그 땜빵으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나 그거 다 봤음. 그때 이제 뇌과학 교수님한테 이 뇌에 쿨러가 작동되면 그 제한 없이 할 수 있냐 이런 질문하는데 교수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데 유재석은 속으로 뭐 저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해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떤 인류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를 바꾸는 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막 뼈치킨 이런 것도 아직 침착맨이 원하는 뼈치킨은 안 나왔지만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나는 침착맨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나는 침착맨이 어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지금은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이게 몸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지가 하스스톤 하는데 네. 심심하니까 같이 하려고 시작한 거지. 근데 그게 마치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이게 진짜 운이 정말 좋은 건데 자신의 생각이 마침 세상한테 먹히는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서 항상 침착맨이 자기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주변에서 막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맞고 왜냐면은 봐 내가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했는데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노력형 인간은 내가 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런 좋은 성과도 안 나왔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결과를 바꿨어. 이게 사실 진짜 노력형이지. 내가 뭐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잘해.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더 해. 계속해. 이거는 사실 이것도 뭐 노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노력은 아니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착맨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도 맞다. 뭐 운도 운인데 그 운을 뭐 의식적으로 잡으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냥 그 운이 올 때까지 꾸준히 그냥 방송을 하고 뭔가를 해왔던 거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뭔가 때도 좋고 사람도 딱 맞았고 어떤 시기적으로도 좋았다. 딱 삼재가 딱 알맞게 들어맞았다. 근데 진짜 그건 것 같아. 약간 근데 저는 침착맨은 노력형 인간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노력형 인간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하는 거가 재밌으니까 더 하고 이게 돈이 벌리니까 그걸 이제 생계형으로 꽤 꾸준히 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난 슈카가 오히려 노력형 인간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사실 침착맨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 방송이 웹툰을 뛰어넘었을 때 웹툰을 그만뒀잖아요. 근데 사실 슈카 같은 경우는 제 개인 방송이 한참 수익에 못 미치는데 그냥 꾸준히 그냥 그때 아예 포기하고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하고 그 라이브 한 거를 일일이 편집해가지고 매일 올린다는 게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닌데 침착맨보다는 노력을 확실히 더 했다. 그렇죠. 그래서 슈카가 더 많을걸요? 맞아. 구독자는 슈카월드가 더 많지.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거야. 슈카월드는 그렇다고 해서 뭐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든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소비되진 않잖아요. 어떤 팬덤이 생긴다던가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슈카 거를 막 챙겨보진 않게 되는 게 사실 슈카랑 그 침착맨이랑 하는 내용은 가끔 겹칠 때가 있어요. 막 침착맨도 정보 소개하는 방송하니까. 근데 슈카는 약간 캐릭터성이 좀 약해. 캐릭터성도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방송이 좀 패턴화가 돼 있어. 약간 뉴스 보는 느낌?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화 시대가 문제야. 그럼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썸네일만 봐도 대충 감이 와. 그러니까 약간 안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 난 슈카월드 본방보다는 난 코믹스를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요새. 코믹스는 조금 그런 느낌이 덜해요. 코믹스는 약간 침착맨 방송 보는 느낌이야. 약간. 그러니까 이 침착맨 포맷을 많이 베낀다니까. 잘 되려면 침착맨처럼 해라. 그 초대석이라는 말도 거의 침착맨 채널에서 침착맨이 만들었다기엔 좀 그런데 그런 개념은 거의 침착맨 채널에서 나온 것 같아. 그 말이 별 없는 말이었잖아요. 초대석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댓글 달아주십시오. 요즘은 유튜버에서 다 초대석 이렇게 하고 참 근데 그 침착맨 초대석도 처음에는 진짜 하다못해 옆집 사는 꼬맹이 데리고 와서 막 같이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나 올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돼가지고 그 옛날 감성도 약간 좀 그립긴 하네. 그렇죠. 근데 막 그래도 여전히 그건 있는 것 같아. 막 그렇다고 꼭 유명해야만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치. 옛날보다 허들이 높아지긴 했죠. 맞아. 옛날에는 그냥 자기 친구 데리고 와서 방송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저는 룩삼이 사실 저는 엄청
대중적인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막 초대석 나오고 뭐 이런 거 보고는 그래도 그냥 지가 하고 싶으면 다 부르는구나. 예청에 그리고 그 저는 약간 이 유튜브 문화는 약간 좀 더 자유롭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라면 꼰대도 그렇고 침착맨이 하는 어떤 방송도 그렇고, 그 침착맨이 넷플에서 하는 거 아세요? 알아. 예, 예. 무슨 오늘 넷플 먹어보지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약간 홍보하러 온 건 어. 아닌데. 그거구나. 맞아. 예, 예.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배우들 불러와서 약간 예, 프로그램 예. 홍보하는 그런 거잖아. 근데 이번에 김풍이랑 단군이 나왔단 말이에요. 둘이 뭐 넷플릭스에서 뭐 하나? 아니 그냥 그럼 나온 그냥 거야. 진짜 나온 그냥 나온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그거 그냥 침투부잖아. 예. 그런 게 결국 이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난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 어쨌든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침착맨을 좋아해서 우리가 침착맨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뭐랄까 내 기준에선 침착맨보다 좀 더 나가는 유튜버들은 더 나간다는 게 뭐랄까 뭐 욕을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좀 과한 어떤 뭐랄까 좀 방송적인 측면에서 좀 과한 프로그램들을 한다거나 그런 측면들은 좀 안 보게 되더라고. 그 대중성의 한계가 침착맨인가? 아니면 더 확장될 수 있는 건가? 저는 사실 워킹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전형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그 신념에 꽉꽉 차는 사람. 그래서 자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보 멍청이 취급하는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찍었고 그래서 좀 손이 안 갔는데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예인 생활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사람들은 이미 인성이 증명이 된 사람들이다. 근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한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과한 걸 하게 되면은 막 더 이 컨텐츠에 만족한 사람들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과한 행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내 생각에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생각이 행동 따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니까 내가 막 뭐 직업적인 이유로 먼저 말을 걸고 쾌활해야 하는 성격이야. 뭐 영업직이야. 나는 완전 내향인인데 영업직이어서 뭔가 쾌활하게 분위기 메이킹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이 성향 자체도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돈 없는 인터넷 방송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성향도 그렇지 않다가도 약간 이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인터넷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그래서 일단 침착맨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과하지만 아니 뭐 자유롭게 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대중들의 만족감을 주었다. 라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운이 좋았다. 이게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있었나? 세 번째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 저는 그 일관성인 것 같아요. 일관성?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방송 틀면 그냥 시청자들한테 욕하고 헛소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뭔가 내 태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덜 유명한 사람 좋아했다가 너무 유명해지면 이제 더 이상 팬이 아니게 되는 그게 저는 그 연예인이 바뀌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가 받는 대우가 달라지고 내가 받는 돈이 달라지고 날 부르는 규모가 달라지는데 언제까지고 그럴 순 없겠죠. 근데 침착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막 곽튜브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유튜브를 본진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 안에서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대중적인 사랑을
밖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꾸준한 지지를 받는다 이거지. 네, 그 모습을 좋아했던 사람들에 네, 대해서. 네. 근데 그 캐릭터가 대중들한테 먹히냐 안 먹히냐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앞에 두 개. 앞에 두 개. 예. 근데 일관성도,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처음에 먹히긴 좀 어렵지만 그냥 어떤 이 유저들을 이렇게 계속 머물게 하는 데는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재밌네 이러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뭐 몇 년 동안 계속 보게 된 이유는 좀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서가 아닐까. 근데 침착맨도 좀 유순해지는 그쵸? 게 있긴 예, 있어. 예. 예전에는 뭐 개청자들 대가리를 한 땀 한 땀 따겠다느니 뭐 그런 발언도 막 했지만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아니 안 그런 나가잖아. 표현은 계속 하긴 해요. 아 그런가? 예, 예. 네, 라이브를 안 봐서 내가 원본으로 안 보세요? 원본 방송가는 잘 안 봐. 이 편집된 버전으로 예. 봐서 내가 그렇구나. 옛날에는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그래도 요새 결혼도 하고 뭐 이제 애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수도 있겠다. 요새 소영이가 이제 안 나오잖아. 잘 이제 예. 좀 궁금하긴 해요. 소영이는 잘 저도- 크고 있나? 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침착맨이 생각이 깊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 친구가 이걸 원하더라도 뭐 나중에는 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안 자제하고 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 사람의 부성애 이런 게 또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난 그거 되게 감동 받았었어. 그 생일 카드 만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나 그거 진짜 장난 아니었어. 네. 진짜. 나도 저런 아빠가 돼야 되는데. 그거 좀 전형적인 츤데레 느낌. 맞아. 막 다 딸천재 하지만 사실은 엄청 좋아.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는. 그 뭐지? 그거 보셨어요? 내가 그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린이날 때 소영이가 뭐 사달라고 한 거 그거 모르세요? 뭐지? 뭐 사달라고 한 게 빵 있었지? 그 디저트 같은 건데 그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모르는데 그게 하나에 12,000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그 두 개 먹고 싶은데 하나만 사고 그리고 자기는 소영이가 평소에 베이글을 먹으면 그러니까 소영이는 카페에 가면은 초코라떼를 먹는데 베이글을 먹는 날에는 그냥 물을 마신다. 그 뭐 산책하면서 뭐 그런다 했잖아. 어디 뭐 내려가 카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늘다리 건너가지고 뭐 카페가 있어서 거기에 내려가는 베이글을 되게 좋아한다. 뭐 아비꼬 가서 뭘 먹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에피소드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댓글로 막 우리가 돈 주잖아 막 이러면 아이고 스스로 떼면 얼마 안 돼요 막 이러고. 소영이 과자재단에 기부했더니 이병건 구름과자재단에 돈이 넘어갔다. 이런 느낌이구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해봤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과연 침착맨 채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